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이문 혹은 세문 혹은 신문이라는 다양한 별칭으로 불려졌었던 통칭 서대문으로 불려졌었던 돈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문 서대문이 되게 텐데요. 오늘날에는 이것 자체가 철거가 되어서 사실 실제로 볼 수 없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다양한 별칭으로 붙여져서 오늘날까지 신문로라든지 세문안과 같은 이런 명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돈이문은 1396년 한양의 서문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었었고요. 1422년에 와서 돈이문을 새로 설치하면서 세문 혹은 신문으로도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1899년에 이 서대문과 청량리구 간의 전차가 개통이 되면서 이 성문의 전차 선로가 개설이 되게 되었고, 결국 문의 개폐 기능 자체가 상실돼 버리게 되었더니 경성시구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가로 체계와 지형을 무시하고 도로망을 새롭게 재편하면서 돈이문 자체가 철거되어 오늘날 우리가 이 돈이문, 즉 서대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좌의 여지에서 당시의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주 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양 도성은 출입을 위한 이런 많은 문루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전하지 않고 있는 문루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이문과 소이문, 이 서쪽으로 나아가는 문들이 오늘 복원이 되지 않은 채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지도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강이라는 것이 남쪽으로 중요한 항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배산이다 보니까 북쪽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 보니 이렇게 남쪽으로 수온을 이용해서 물자가 운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사방으로 나아가는 문루들이 나오게 되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한양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역할을 했고, 그래서 궁궐과 도성 둘레에 이런 순라가 이루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라를 위한 순찰길이 이미 도성이 축조될 당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삼군문에 의해서 도성 수비가 전담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이 이 각 구분을 나누어서 매일 밤 도성 내를 순찰하는 포도청과 더불어 날짜를 나눠서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었고, 이런 순찰이 쭉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순찰 구역들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패부터 8패까지 이렇게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이 구역을 나누었었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관련되는 주요 시설들이 위치해 있었고, 지금 서대문 주변 지역에 어영청과 훈국이라고 불렸었던 훈련도감, 금이영의 주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이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서 전담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훈련도감은 돈이문, 창의문, 숙정문을, 금이영은 숙례, 소이문을, 어영청은 해화문과 흥인문으로 나누어서 순찰뿐만 아니라 수리, 개축 등의 도성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장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양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바로 이 종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있고, 광통교를 거쳐서 숭례문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대로였다면, 동서상에는 바로 이 흥인문과 돈이문이 중요한 출구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망과 연결을 했었던 체제 아래에서 특히 서쪽 교외로 나가는 문의 구실을 했었던 것이 바로 세문, 신문
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졌었던 서대문 돈이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돈이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경기 가명이 있고 그 경기 가명 쪽에서부터 아현을 넘어서 서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더불어 북쪽으로는 중국으로 가는 길이 있게 되고 사신을 맞이하던 영운문이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 서대문 밖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번화한 해외 교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었던 것이 서대문 밖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돈이문 밖에 만초천을 따라서 이 북쪽으로 가는 의주로가 중요한 도로로서의 역할을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돈이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이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양 도성의 서쪽 문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었다는 것을 바로 이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돈이문 밖이 대단히 번영을 했었고, 특별히 이 시기에 철도가 건설이 되었을 때 결국 서울의 종착역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보시는 것과 같은 서대문역이다 보니까 서대문 지역이 무엇보다도 교통상의 요지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량리까지 가는 전차가 가장 먼저 개통이 되게 되었던 것이 서대문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문을 통해서 전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문 자체가 전차와 도로 확장의 장벽이 된다고 해서 1915년에 결국 이것이 철거돼 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서대문 거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여전히 이렇게 도성이 쌓여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차역이 들어서게 되고 전차가 놓이고 경의선 등이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이 지역이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교통 도로망들이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 서대문은 운명을 다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경복궁의 모습과 이 광화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 세문 안이 되겠죠. 길이 이렇게 이어져서 돈이문으로 가던 이 길이 결국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도시 근대화라는 명문으로 결국 숭례문의 성벽도 해체되고 흥인직문의 성벽, 이어서 소위문, 돈이문이 철거되게 되고요. 이어서 해암문, 광해문 등의 물루가 철거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서대문도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15년 3월 7일 날 서대문의 낙찰, 그래서 205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결국 서대문은 그 운명을 다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화했었던 서대문 밖의 모습과 더불어 이 돈의문이라고 하는 이런 편액이 있었던 이 문 자체는 그래서 오늘날 볼 수 없게 되었고요. 다만 이렇게 가상 현실을 통해서밖에 돈의문을 볼 수 없게 된 아쉬움이 늘 이 세문안 밖을 신문로를 걸을 때마다 이 돈의문을 기억하게 되는 것은 저만의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신문 혹은 세문이라고 이렇게 불렸었던 돈의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